자 봅시다. 665번. 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xy 자연수를 말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은 당연히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수라는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뭐 사실 이런 문제들도 막 수학적으로 막 많이 본 사람이면 어떤 숫자 때려 넣으면 제가 나올지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를 부정방정식으로 풀어봐라 이 말인 거지. 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xy분의 y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y를 쓰겠습니다. 4분의 1 오케이? 자 그래서 분수를 정리하면 4x 플러스 4y는 xy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xy를 넘겨서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xy는 0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숫자 표현을 이제 곱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부정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두 식의 곱이 정수다 라고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적절히 인수분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숫자를 한번 구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 뭘로 묶어볼까? 예를 들어 뭐 4x랑 요거를 묶어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x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 뒤에도 뭐를 4 마이너스 y를 강제로 만듭시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원래식과 똑같이 만들면 돼. 원래식은 뭐가 나와야 돼? 4y가 필요하죠? 그럼 4y가 있으려면 여기다가 뭐를 붙여야 되겠어?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6을 다시 내 맘대로 써놓은 셈이잖아, 맞죠? 그럼 다시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라는 친구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로 정리가 되고 넘겨서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 보기가 조금 안 좋잖아. x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y 마이너스 4로 바꿉시다. 그럼 마이너스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기는데 사실 부정방정식 풀 때는 두 문자에 곱이 있는 항으로 나머지 항들 이항시키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항시키면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이항시켜가지고 이거를 x로 묶으면 y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y 마이너스 4 적어놓고 마이너스 4 붙여가지고 플러스 16 됐으니까 마이너스 16은 해가지고 넘겨서 는 16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보기는 편하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습관이 이제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기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긴 하지만 되겠죠? 자 어쨌든 요래됐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x-4 곱하기 y-4가 얼마가 되도록 16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xy가 문제에서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럼 곱해서 16 될 수 있는 게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 그 다음에 8 곱하기 2 16 곱하기 1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연수에 대해서. 당연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자연수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겠죠,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1, 16 되려면은 x랑 y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봅시다. 1, 16 되려면 x는 5 맞죠? x 5 해야지 5 빼기 41 되고 16 되려면 y는 20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도 20이랑 5 되겠죠? 16일은 반대니까. 그럼 2, 8이 되려면 여기 2가 되려면은 여기는 6 8이 되려면은 y가 12 그럼 여기도 10이랑 6 될 거고 맞지? 4, 4가 되려면 8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찾는 게 x랑 y의 순서쌍이니까 x, y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 순서쌍으로 적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666번. 오케이 666번. 자 요것도 처음 보면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거든요.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이다. 그냥 간단하게 자연수라 쓰면 될 거. 굳이 양의 정수란 말을 썼네, 그쵸? 두 분이 모두 자연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 문제는 자 푸는 스킬이 있어요. 딱 어떻게 푸냐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알파, 베타가 뭐다? 자연수다라는 말을 하죠, 맞지?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하는 순간 걔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n 플러스 2일 거고, 맞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2m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자연수에 대한 식, 즉 부정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 승환아. 순간 내 건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이 m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그럼 알파, 베타의 정리를 하려면 이게 풀 수 있는 식은 아니야. 왜? 미지쪽 알파, 베타, m 세 개나 있는데 식이 두 개 있으니까, 맞죠? 근데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할 건데, 알파, 베타가 2m 플러스 2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m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는 2m 플러스인데 m 이거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4 그리고 2m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알파, 베타가 있는 항이 있으면 여기로 넘기기 편하죠. 좌변에 보면은 이거 좌변에 넘어가겠습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는 안 넘겨도 돼요, 사실은. 그냥 깔끔하게 음함수 형태로, 이게 음함수라고 불리는 형태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다 넘겨놨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를 강제로 해서 곱으로 표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곱으로 표현해줘야겠다. 이거 두 개를 알파로 묶겠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있다? 베타 마이너스 2가 생기죠, 맞지? 그럼 뒤에도 아무 생각 없이 뭐 베타 마이너스 2를 만드세요. 묶어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 식으로 돌아가주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그대로 갖고야, 맞지? 자, 뒤에 식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가 나오려면 당연히 여기다 뭘 곱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2베타가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잖아요, 그쵸? 플러스 4인데 여기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럼 다시 2를 빼주고 식을 정리를 합니다. 원래 식과 똑같은 식 맞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죠. 이거 두 개를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앞에서는 알파, 뒤에서는 2,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마이너스 2 양시키면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됐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 됐죠. 곱해서 2가 나오는 양의 정수다 라고 했죠. 그러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1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혹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봐도 돼요. 근데 당연히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둘째 하나는 0이어야 되니까 양의 정수라는 말에 부합하지 않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1, 2가 나오려면 1 나오려면 알파가 3, 2가 나오려면 베타가 4, 2, 1 나오려면은 알파, 베타가 4, 3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쵸?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알파, 베타 관계 m을 구하라 했어요. 자, m은 여기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가 다를 수는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잖아, 그쵸? 7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답은 5 이렇게 써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고요. 자,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로 했어요. 자, 두 방정식은 하나는 2차 방정식이고 뒤에 거 하나는 3차 방정식이네, 그쵸? 그러면 공통근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근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는 2, 3에 마이너스 2에 들어가니까 근이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공통인 근을 2나 마이너스 3을 가지면 된단 말이야, 맞죠? 맞지? 그래서 2랑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맞습니까? 맞죠? 공통인근이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통인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게 근이 2랑 마이너스 3이잖아?
맞죠? 그럼 공통인근이 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대입하면 될까? 자,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대입하면 될까? 자, 그냥 대입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통인근이 하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공통인근이 얘가 예를 들어 2랑 1이랑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이랑 1이랑 뭐 0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공통인근 같고 이것도 공통인근을 갖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얘가 근이 2랑 마이너스 3이랑 1 나왔다 치자. 그래도 공통인근을 갖는 경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무턱대고 대입만 한다고 되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근의 형태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볼 줄 알아야 돼요. 3차 방정식이니까 풀어야 되겠죠. 자, 조리제법 써서 인수분해 하지. x에 뭐 넣으면 될까 확인해 보니까 자, 여기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맞습니까? 식 잘못 쓴 거 없나? 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럼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a 있으니까 x에다가 뭘 넣어야지 x가 사라지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돼 있어. x 1 넣으면은 당연히 안 되죠. 마이너스 9a 남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도 당연히 남고요. x에 뭐 넣어서 0 만들어 볼까? x에 뭐 넣어볼까? 조리제법 x에 뭘 넣어서 0식이 0이 나올지 찾아야 됩니다. 맞죠? 이런 문자가 끼어있는 경우에는 a에 주목하세요.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a만 없앨 수 있는 x의 값만 대입을 하면 돼. 뭐 마이너스 ax 제곱과 마이너스 4ax랑 마이너스 4 여기만 보라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맞죠? 여기 x에 뭘 넣으면 쟤들이 사라질까?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뭐 넣어볼까? 오케이, 마이너스 2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 넣으면 4 곱해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8a 마이너스 4a에서 0 된다는 거 확인이 되죠? 되겠습니까? 즉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0이 되는 값이다. 그러면 x 플러스 2에 자, 조립제법 쓰면 여기에 x 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마이너스 4a니까 여기 플러스 2a 있으면 맨 끝에 상수는 마이너스 2a 들어가겠고요. 맞죠?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할 수 있겠나 얘들아? 몇 x 와야 되는지. 자, 요렇게 하면 뭐예요? 2x 제곱이야. 맞죠? 근데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 x 제곱 나와야 돼요. 그쵸? 맞지?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겠다? 여기다 뭘 해야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만들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아니다. 그냥 조리제법 쓸게요. 문자가 들어갈까 너무 복잡하죠? 자, 조리제법 쓰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되겠죠? 자, 조리제법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a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2a 저거 곱해서 4a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리제법을 쓰면 1x 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이렇게 이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는데 여기서 근이 또 나오네? 어떻게? a랑 2에 여기 더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도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시켰다라는 거죠. 됐지?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근이 뭐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예요. 마이너스 2는 중근이겠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공통인근을 가진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a의 값에 따라 공통인근이 정해지겠죠. a가 뭐인 경우? 2인 경우와 마이너스 3인 경우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자,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px라는 4차식이 있어요. 자, 기억에서 p 루트 n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루트 n 넣어보면 되죠, 맞지? 자, 루트 n 넣어봅시다. 루트 n 넣으면 루트 n의 4제곱은 n제곱 플러스 루트 n의 제곱은 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하니까 0 되네, 맞죠? 그럼 p 루트 n은 p에다 루트 n 대입하면 0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자, p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개수가 2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근의 개수로. 자, 이거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요거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보면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 항 4개짜리입니다 얘들아, 맞지? 항 4개짜리 조립제법 안 쓰고도 가능하죠? 어떻게? 조립제법 쓰면 돼요. 루트 n 0 들어가니까 루트 n을 조립제법 쓸래? 귀찮잖아, 그쵸?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 항 4개짜리야. 그러면 둘둘 아니면 셋 하나죠. 셋 하나의 기준은 완전 제곱식인데 개수가 다 1인 경우에서는 완전 제곱식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둘둘밖에 안 되죠, 인수분해가. 둘둘 묶을 때 기준은 뭐? 공통 인수가 등장하게 묶는 거죠, 맞지? 자, 어떻게? x 4제곱 마이너스 n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n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합차죠, 어떻게? x제곱의 제곱과 n의 제곱, 이거 두 개 합차잖아, 그쵸? 그럼 x제곱 플러스 n에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쁘게 가로쳐 줄게요. 자, 그러면 이게 공통인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n에 x제곱 플러스 n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것도 인수분해 좀 해봅시다. 루트까지 적으면서 인수분해를 할게요. 요렇게. 이건 인수분해 안 되죠.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 어떡해? 루트 ni라는 허수까지 증량을 해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럼 방정식의 근이 뭐가 있어요? x는 풀마 루트 n과 여기서 뭐가 돼요? 풀마 루트 ni라고 하는 허근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수겠죠, 당연히. n이 9 이하의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실근이 몇 개? 2개. 오케이, 되겠습니다. 실근은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 되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디귿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이제 디귿 같은 게 찾기가 제일 어려울 수 있죠. 자, 디귿에서 뭘 했냐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가 모든 정수 pk에 대해서 pk가 0이 아니다가 되도록 하는 n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자, 문제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모든 정수 k, 즉 k가 뭐든지 간에 k를 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n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얘들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pk가 0이 아니어야 한다. pk가 0이 아니어야 한다. x에 k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맞죠? 오케이? 자, k는 모든 정수란 말을 했어요. 뭐 1러트, 2러트, 마이너스 1러트, 마이너스 5러트, 맞죠? 0이 아니어야 해.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0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k를 넣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문제 조건은 n은 9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했으니까 n이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9까지밖에 안 돼요, 그치? 자, 그랬을 때 k를 대입했을 때 0이 아니어야 한다. 뭔가 많이 복잡하잖아. 반대로 생각을 해봐. k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k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그럼 x의 값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pk가 0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거 방정식의 근이 k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얘들아? 됐죠? 자, 그러면 k가 뭐가 되면은 풀마 루트 n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k가 풀마 루트 n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 0이 되어 버리죠. 맞습니까? 됐죠? 또는 k가 풀마 루트 ni가 되면 되는데 i는 허수니까 무시해도 될 거고요, 그쵸?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k가 정수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제곱수죠, 맞지?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어요, 그러면? 1, 4, 9까지겠죠. n이 1부터 9까지라고 제한을 걸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봐봐. pk가 0이 안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합을 구하려는데 pk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n이 1, 4, 9야. 그럼 반대로 n이 pk가 0이 안 되도록 하는 n의 값은 뭐가 있겠다? 1, 4, 9 빼고 2, 3, 4, 5, 6, 7, 8 요렇게가 n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문제에서. 이해되겠습니까? 말 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문제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저 3차 방정식 세근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A, B, C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뭘 활용을 하냐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들의 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까지 합하면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적겠죠.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이 식의 관계를 가지고 이 친구를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써봐라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세근이니까 이거 세 개 합치면 뭐예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더하니까 요거겠죠 맞지? 되겠습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B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해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두 분끼리의 곱이죠. 여기에서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말하는 거죠. 그게 1분의 C니까 어떻게? 1분의 C에서 얘가 C일 거고요. 맞죠? 세 개 다 곱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식을 가져옵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인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다? 4죠? 그래서 7이 마이너스 B다. B는 마이너스 7이다 나왔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요 이거 전개하면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고요 이거 전개하면은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 C다. 그냥 싹 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요.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다 더하면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죠. 맞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2배 해서 얼마? 8. 그리고 1도 몇 개? 하나 둘 3개 해서 C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C는 10이다. 그러면 마치 C는 1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 이제 전개하면은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라고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라는 곱셈 변형 공식이죠. 맞지? x의 자리에 1을 집어넣은 거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1 더하기 자 얘가 얼마라고? 4래요. 4 곱하기 1 더하기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 마이너스 a랍니다. 그거 정리하면은 얘가 4 마이너스 a잖아 그쵸?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2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그래서 a는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ABC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풀었죠? 푼 애들 다 이렇게 풀 겁니다 아마. 맞죠?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긴 한데요. 자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봅시다. 자 우리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 이게 책에 있는 풀이 방법이고 답지도 아마 이렇게 해설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풀이 방법인데 자 봐봐 이게 방정식에 대한 근이 식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풀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 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했죠. 그럼 이 식을
fx라고 한번 해봐.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해요? f알파, f베타, f 감마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다? 0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이 방정식은 이 식과 fx가 다른 식이잖아? 근데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에요. 맞죠? 맞지? 그러면 이걸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식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들아? f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 식을 f에 x에 대한 식인데 뭘 넣으면 이게 만들어져야 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넣어서 얘가 만들어지면 끝이잖아. 얘를 뭐라고 쓰면 f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뭐 넣어요? 알파 플러스 1 넣으면 얘 되죠. x에다가 베타 플러스 1 넣으면 얘 되고 x에다가 감마 플러스 1 넣으면 얘가 되잖아.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식은 무슨 식이라고요? fx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fx야. 얘가 fx야. 맞지? 자, fx가 뭐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예요.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 f의 x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플러스 a를 하면 뭐가 나오겠다?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12가 나오겠다라고 정리하면 끝이 문제잖아 사실. 어떻게 한 건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사실 쓸데없는 이 정제식까지만 고생고생 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없죠. 근데 맞죠? 이렇게 풀 다 이렇게만 풀어도 잘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 지금 이것도 풀을 못하는데 저거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겠어. 맞지? 이렇게라도 풀면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계산 잘하고 문제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고 있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내같이 이렇게 계산이 지저분할 바에 쉬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이거 의외로 유용한데 잘 안 쓰더라고 애들이. 쓰기가 싫은 건지 몰라도. 자,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좌표 평면 위의 점 x, y로 나타낸다면 무슨 말이냐면 해를 구하잖아. 맞죠? 그럼 이게 해가 2차 연립이니까 해가 낼상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중고등학교 쓰면. 그럼 낼상을 x, y를 점 찍어가지고 연결을 해래요. 사각형이 나오겠죠 당연히. 무슨 사각형이 나올지 그려봐야 알겠지만은.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2차랑 2차를 연립할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요. 뭐 2차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가져가서 인수분해 한 걸 능력 만들어갖고 대입을 하는 문제인데 는 1, 는 1이니까 둘 다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뭔가 이상하다. 식을 보니까 x, y의 자리가 바뀌어도 식이 똑같은 식이에요. 무슨 식이라고 불리운다? 대칭식이라고 불리우는 식이죠. 되겠습니까? 그럼 대칭식은 무조건적으로 뭐 x 플러스 y랑 xy의 값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y를 u, xy를 v라고 쓰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써도 돼. pq 써도 되고 ab 써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x가 뭔지 y가 뭔지를 바로 못 찾는다고. 연립을 못 하니까. 그래서 뭐 찾자고? x 플러스 y랑 xy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위의 식을 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왜 이렇게 변형한다? x 플러스 y랑 xy만 있어야 된다고요. 맞죠? 자, 그럼 이거는요. 똑같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y니까 마이너스 xy.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위에 거는 u의 제곱 마이너스 2v 플러스 u는 2다 라는 식으로 만들고요. 밑에 식은 u 제곱 마이너스 v는 1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u랑 뭐 v랑 찾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감법 써도 대입을 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U, V. 자, 어떻게 대입법을 씁시다. V를 뭐라고 쓰면 U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U제곱 마이너스 2V인데 2V가 U제곱 마이너스 1에 2로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깔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U제곱 플러스 U가 0이니까 U가 나올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다 라고 U의 값을 찾았어. 그렇지. 자, 그러면 U가 0 또는 1이면 V는요. U가 0일 때 V는 마이너스 1이고요. U가 1일 때는 V가 0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X 플러스 Y랑 XY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이 두 개가 나왔어. 어떻게? 0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 X 플러스 Y, U, XY, V가 1이랑 0이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쵸? 오케이? 근데 이거 아니다. 자, 두 분의 합이 0,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인 2차 방식 쓰면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0t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두 분의 합이 0이니까 t의 개수가 0일 거고 맞지?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거는요 두 분의 합이 1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t, 두 분의 곱이 0이니까 이렇게 맞죠? 근데 내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더해서 0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1이랑 마이너스 1 밖에 없잖아 사실. 맞죠? 근데 풀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x랑 y가 될 수 있는 값이 1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지? 자, 여기서는요 더해서 1인데 곱해서 0이야. 곱해서 0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0일 거 아니야. 그쵸? 최소한. 그치? 그럼 뭐 있어? 0, 1밖에 없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1, 0 아니면 0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 풀어도 그렇게 나오고요. 맞지? t의 값이 0과 1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순서쌍으로 쓰면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1과 1,0과 0,1을 x, y 순서쌍으로 표시를 해서 얘네를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서 자 봅시다. 1, 마이너스 1 요거야. 1, 마이너스 1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찍고요. 그 다음에 1,0 0,1 찍으면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나타나네. 그렇지? 되겠습니까? 자, 무슨 도형이에요 이거? 사다리꼴이죠. 맞지? 그럼 사다리꼴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게 편하다 얘들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서 사각형 두 개 빼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쵸? 요 길이가 2겠죠. 마이너스 1부터 1,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맞죠? 사각형 넓이가 4예요. 4에서 2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여기 넓이 2 빼고요. 여기는 1 곱하기 1 나누기니까 2분의 1. 두 개 빼주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세 개를 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구나. 맞지? 다 똑같이 생긴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맞으니까. 자, 이거 시험 바로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ABC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자 무슨 말이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뭐 내 마음대로 있다 칠게요. 자 여기에 그럼 내저번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자 그랬을 때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4래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얘들아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외심 내심 할 때 했던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 어디 있는데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죠. 여기가 외심이에요. 그쵸? 맞지? 그러면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말은 여기가 4, 여기도 4, 여기도 4라는 거니까 빗변의 길이가 8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고요? 1이고요. 자, 문제가 파악이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 중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활용 문제네. 그쵸? 자, 직각삼각형의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쵸? 자, 가로, 세로를 우리가 X, Y로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 파악했으니까 좀 크게 그려볼게요. 문제를.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림이 맞죠? 자, 이래 놨을 때 세 변 중 가장 짧은 변 여기냐 여기냐 이걸 구하라 이 말이죠. B변 제일 길 테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 가로 세로를 내 맘대로 XY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성립을 해요? 당연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식이 하나 성립을 하겠죠. 자, 그런데 X, Y라는 미지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요거 왜 줬겠을, 왜 줬을까?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준 이유가 이걸 쓰기 위한 조건을 준 거죠. 오케이? 자, 저거 왜 줬을까? 뭘 쓰라고? 내 저번에 반지름을 준 이유가 뭐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내 저번에 반지름 이용한 공식이 있었죠. 어떻게? A, B, C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삼각형 넓이가 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넓이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 엄청 자주 쓰는 때 중2 때 얘기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 계속 나올 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이거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까먹지 마세요. 이거 내 저번에 반지름이 나오면 얘부터 떠올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뻔했다. 정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가 뭔데요? 이거 넓이가 얘들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2분의 1 xy가 넓이잖아. 그쵸?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1 곱하기 내 저번에 반지름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4라는 식과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또 거슬리는 이 식 또 뭘 풀어야 되겠다 얘들아. 딱 봐도 뭘 풀어야 되겠다. 딱 봐도 뭐가 없니? 무슨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연립 안 돼요. 대입도 안 되고 강한법도 안 되고. 무슨 식이다? 방금 하고 왔는데? 대칭식입니다. 맞죠? XY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 또 뭐 해야 돼? 아까처럼. 아, 짜증나. X 플러스 Y랑 XY를 찾고 연립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자, 해봅시다. 이거 U, 이거 V. 자, 그럼 U의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바로 써도 되겠나 얘들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XY다. 요렇게 되겠죠? 자, 밑에 식은요 V 마이너스 X 플러스 Y니까 V 마이너스 U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을 할 건데 그러면 V를 U 플러스 8이라고 해서 대입법을 씁시다. 자, U 제곱 마이너스 2V 하면은 U 마이너스 16은 64다. 그래서 U 제곱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80은 0이다. 맞죠? 2차 방정식 곱해서 80인데 차이가 2 나오는 숫자 10이랑 8 되겠죠?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되니까. 되겠나? 그럼 U의 값이 뭐이거나 10이거나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합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U의 값이 10이면 V는 뭐가 될 거고요? 18이 될 거고요. 맞지? U의 값이 마이너스 8이면 V는 0이 될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왜? X, Y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요. 양수죠. 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U가 얼마? 10. V가 얼마? 18이 되는 방정식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문제 잘못 푼 거 없죠? 네. 계산 문제 잘못 써본 거 없지? 왜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왔을까? 자, 여기에 두 근이 뭐예요? X랑 Y입니다. 그치? 문제 잘못 쓴 거 없죠? 왜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왔지?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공식 써야 되겠죠? 맞지? 자, T의 값 찾으면 뭐야? 그래 공식 써? 응. 그래 공식? 5 홀마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루트 7도 양수죠. 맞지?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x랑 y의 값이 하나가 5 플러스 루트 7이면 하나가 5 마이너스 루트 7 아니면 얘가 5 마이너스 루트 7이고 얘가 5 플러스 루트 7일 수도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뭘 구하라 했으니까 짧은 걸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뭐겠다? 5 마이너스 루트 7이 답이 되겠다 이 말인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답이 맞네요. 이걸로 인수분해가 안 되긴 안 된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다 보니 숫자가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이 정도 책이면은 RPM 정도 되면 숫자를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숫자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치? 자, 이 문제는 이제 x에 대한 4차 방정식인데 4차식, 2차식 밖에 없는 4차항, 2차항 밖에 없는 걸 보니까 뭐다? 보기차식 문제예요. 그쵸? 보기차식 문제인데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4차 방정식에서 흔히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봐봐.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a의 t에 뒤에 거 인수분해 되죠. 2, 5에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은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5 되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5에 둘 다 마이너스 주면 3 마이너스 2a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확인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요렇게랑 t 마이너스 a 플러스 5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원래대로 돌려서 만들면 요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4차 방정식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자, 이 방정식에 대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기억에서 자, a가 1이면 이라고 했어요. 자, a가 1이면 어떻게 될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근이 뭐가 나와요? x는 풀마 루트 3 여기는 풀마 2i니까 허근이잖아. 맞죠? 그럼 실근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오케이, 맞는 말이다 라는 거 확인이 되죠. 자, 니은 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허근의 곱이 얼마이다? 3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치?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얘들아? 자, 봐봐.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데 여기서 x제곱이 a 플러스 2 또는 x제곱이 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되겠어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대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대. 그럼 봐봐. 얘랑 얘 중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과 허근을 가질 조건이 뻔히 나와 있죠. 왜? x제곱의 값이 음수일 때는 허근일 거고요. x제곱의 값이 양수일 때는 실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x제곱에서 음수가 나올 때는 허근이니까. 맞지? 그 말은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a 플러스 2가 더 크죠?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고 양수고 얘가 음수가 나오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이해되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x제곱이 4, x제곱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되겠습니까?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말은 두 실근이 뭐가 나왔겠어? 두 실근이 2랑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그럼 두 허근은 뭐가 나왔겠어? 두 근이 허근의 곱이 3이 나왔단 말은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냥 요 방정식의 두 근에 얘가 어디서 얘가 뭐가 나오는 거고요. 실근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허근이 나와야 되는 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근의 곱이죠. 맞지? 그 다음에 허근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일 거 아니야. 그치? 되겠습니까? 그럼 니은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인데 이게 마이너스 4라고 하면 a가 2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a가 2면 허근의 곱은 얼마가 나와요? 허근의 곱은 a가 2니까 3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굳이 막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되겠습니까? 자,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수는 실수니까 당연히 얘가 정수인 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정수인 근을 가지려면은 a 플러스 2가 어떤 숫자가 나와야 돼요? 제곱수가 나와야지 정수인 근을 가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2가 제곱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다라는 범위를 이용을 하면 a 플러스 2가 반드시 양수여야 하고 a 마이너스 5가 음수여야지 실근과 허근을 가질 조건이 되잖아. 그럼 a 값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달 수 있어, 그치? 그럼 이 중에서 뭐를 찾아야 돼? a 플러스 2가 뭐가 되도록? 제곱수가 되도록. 그러면 a 플러스 2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0부터 7까지일 거 아니야, 맞죠? a 플러스 2의 범위는? 맞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요? 제곱수가 되는 데 있죠? 점수가 되려면 1, 4 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되겠니? 그래서 a 값이 뭐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2여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다 이 말이지. 아, 이걸 빠뜨리면 어떨더라? 정수에는 뭐도 포함이에요? 0도 포함이죠, 맞지? 맞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경우? 0 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 맞지? 맞죠? 정수,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제곱수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0도 포함해서 제곱수, 맞죠? 그래서 a 값들은 이렇게 3개가 나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도 조금 생각을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미지수 PQ가 들어가 있으니까 실근이 뭔지 조리제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맞죠? 실근이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허근 두 개가 알파랑 알파 제곱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 그러면? 알파랑 알파 제곱일 때 PQ 값 실수 PQ의 값을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쵸? 되겠어? 자, 실수 PQ란 말을 괜히 준 건 아니겠죠? 왜? 켤레근이 성립할 수 있는, 복소수의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실수가 개수여야 하잖아, 맞죠? 봐봐, 허근이 알파면 다른 한근은 뭐가 돼야 돼요? 켤레 복소수니까 알파 바가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근데 알파 제곱에다 적혀있어요. 무슨 말? 알파 제곱이 뭐랑 같다? 알파 바랑 같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알파라는 허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a 플러스 bi라고 더 봅시다. 그러면 알파 바는 뭐야 얘들아? a 마이너스 bi일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알파 바가 뭐랑 같아야 돼? 알파 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럼 알파 제곱하면 어떻게?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i 플러스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되겠어? 이게 뭐랑 같다? a 마이너스 bi랑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가 돼야 될 거고요, 그치? 그쵸? 그 다음에 2ab가 뭐가 돼야겠다?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2ab 플러스 b가 0이, 자, 전에도 말했지만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묶으면 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얘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b가 0이던가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알파랑 알파 제곱이 허근이라며. b가 0인 경우는 허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가 뭐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렇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b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즉 b 제곱이 2분의 1 넘어가면 4분의 2 더했으니까 4분의 3. 그래서 b는 뭐가 되겠다? 풀마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정리된 거 이해되겠어?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한 거죠, 맞지? 그러면 알파라는 복소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a 플러스 bi로 준다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b가 얼마? 2분의 루트 3i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른 근이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쓰면 무방합니다.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근 2개를 찾았어요. 오케이? 근데 실근 하나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걸 구할 수 있죠. 자, 실근 하나를 K라고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 K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바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세근의 곱이니까. 맞죠? K 곱하기 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합차니까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i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즉 세근의 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K죠. 세근의 곱이 K인데 그게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1분의 D에서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K까지 구했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랑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풀마 루트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근 3개가 나온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럼 P는 어떻게 찾죠 얘들아? 이 3개를 합하면 P고요. 맞지? Q는 합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P고요. 맞죠? 이거 2개씩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 여기서 적으면 이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더해주면 Q가 나온다. 이렇게 찾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문제가 이해되겠습니까? 계산이 너무 어려울만 합니다. 맞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 이해는 되겠죠? 이해도 잘 안 되니?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허근 2개가 알파랑 알파 제곱인데 개수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알파 바랑 같겠다. 그래서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두면 알파 바가 a 마이너스 bi인데 알파 제곱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bi랑 같으려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b가 풀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알파라는 복소수를 찾고 알파 바라는 복소수를 찾고 그러면 두 근을 찾았으니까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실근 하나까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근 3개로 이 근 3개로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p 두 근의 곱들의 합을 이용해서 a분의 c에서 q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문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 내용 자체가 이해되겠니? 왜 어렵니? 그런데 역시 나는 난 천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 풀 거야. 나는 이렇게 안 풀 거야. 자 보세요.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알파랑 알파 제곱이 두 허근인데 그래서 알파 제곱이 알파 바랑 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x제곱 자 이거 두 가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 오메가 두 개 내용 배웠잖아. 맞죠? 맞지? 자 여기서는 뭐가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뭐였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 되는 애였고 맞지? 얘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값이었잖아. 그럼 모르겠고요.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서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고요? 1 나오고 맞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서 1 나오는 식이야. 맞죠? 그래서 이걸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이 뭐가 돼요? 오메가 분의 1인데 이걸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랑 같죠? 맞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은 식이 이 식이에요. 그쵸? 오케이? 되겠어? 자 무슨 말? 여기에 있는 이 식에 근이 막 구하고 자시고 복잡하게 왔잖아? 그런데 알파랑 알파 제곱이 두 근인데 알파 제곱이 알파 바랑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한 순간 얘는 오메가를 근으로 가지고 있겠네. 그러면 이 식의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들어가겠네 라는 것이 판단됐으면 x 세제곱 플러스 2니까 여기에 x 플러스 2를 갖다 붙이고 전개하면 PQ가 바로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거 오메가 배웠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그치? 오메가라는 걸 이해를 했으면 엄청 쉽잖아. 이거 이지랄 하고 있는 것보다 요거 전개해서 PQ 찾아야지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다. 지금 풀이한 거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풀 줄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게 솔직히 너무 귀찮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수학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배운 개념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봐, 오메가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그래 뭐 엄청 그래 뒷말을 생각할게요. 나도 사실 보면서 이거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뭐 여기서 뭐 한두 명이라도 뭐 이해를 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 아프게 쓸데없이 저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예전에 여기 이왕 오기 전에 부산에 있었잖아. 맞죠? 부산에 가면은 그 해운대에 있었는데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요런 요상한 스킬들을 막 쓰기 시키거든요. 맞지? 그래가지고 이런 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게 시험이 나오는 그런 시험 치는 학교를 가르쳐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되게 뭔가 기발하고 어렵고 막 그런 내용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아는 내용들을 갖고 조합을 한 거잖아, 그치? 아는 내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다 보면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생각 자체를 안 해줘. 이거 보자마자 아씨발 이거 어떻게 해? 이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이가, 맞죠? 그런데 이것도 못 하겠는데 저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인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복잡한 식을 답지도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거 조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저렇게 나오던 건데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케이?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 f의 x 9제곱을요 f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또 나왔다 또 얘들아. 아 자꾸 미안한데 또 나왔어요. 뭐야? 여기 있네. 이 친구입니다. 맞죠? 이거는 보자마자 아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의 근이 오메가 되는 그 성질을 여기서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오메가를 괜히 배운 게 아니죠. 자 그랬을 때 fx 9제곱을 f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에휴, 자 봅시다. 자 그럼 fx의 9제곱을 fx로 나누었어. 그럼 몫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몇 차예요? 나머지가 1차겠죠. fx가 2차식이니까 그쵸? 되겠어? 자 그럼 fx의 9제곱이 뭐예요 그러면? x의 18제곱 마이너스 x의 9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인데 맞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나머지 정리로 식을 썼어요. 우리 1단원에서 지겹도록 했던 나머지 정리 맞죠? 나머지는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지. 자,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원래 나머지 정리 풀 때는 이렇게 안 나왔어. 이 식 이렇게 안 나왔어. 어떻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고 2 넣고 해갖고 연립 방식 풀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봐야 나머지 정리라는 건 변하지 않죠. 우리는 오메가까지 배웠어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뭐예요? x가 되는 값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여기다가 0 대입하면 0 나오는 값이야. 그쵸?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성질은 여기서 가져왔죠. 어떻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풀기 위해서 x에다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대입을 할게요.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18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9제곱 플러스 1은 자 여기다 오메가 대입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되겠죠. 여기 근이 오메가니까 맞죠? 그러면 a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다 오메가 바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오메가 바의 18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9제곱 플러스 1은 a 오메가 바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오메가 세제곱이 얼만데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오메가 18제곱은요 오메가 세제곱을 뭐 한 거예요?
6제곱한 거죠. 맞습니까? 되겠지? 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6제곱하면 1이 되겠죠. 자, 이거 1 빼기 오메가 9제곱은요. 오메가 세제곱을 세제곱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1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맞죠? A 오메가 플러스 B가 1이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1이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어차피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근이니까.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지금 풀이하는 거 이해되겠어요, 얘들아? 이게 답지에는 풀이가 이렇게 안 돼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나? 근데 1이 나오면 계산이 안 될 텐데 왜 1 나왔지? 얘들아, 이거 1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 그쵸? 아, 쏘리. 3입니다, 3. 맞죠? 계산 실수. 맞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뭘 찾아라 했냐면, 나머지를 찾아라 했으니까 A랑 B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어떻게 찾을까, 그럼 얘들아? 어떻게 찾으면 되겠다? 어떻게 찾으면 돼요? 상식적으로. 오메가는 허수잖아, 맞죠? 맞지? 0은 실수고요, 그치? 자, 이 식 두 개를 연립하면 A. 자, 여기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요. 빼면은 A 오메가 바는 얼마?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오메가 빼기 오메가 바를 하면은 뭐가 돼요? A. 자, 오메가가 A 플러스 BI라고 하고 오메가 바를 A 마이너스 BI야. 이거 빼면은 이렇게 돼요. 허수되죠. 근데 허수 곱하기 A가 0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A가 0일 수밖에 없죠, 맞지? 오케이? 그럼 A가 0이면 오메가 곱하기 0은 0이니까 B가 얼마겠다? 3이겠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가 0x 플러스 3 이렇게가 나머지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